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젊을 때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씩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 말입니다. 젊을 때는 돈도 중요했고, 체면도 중요했고, 사람들 눈도 신경 쓰였고, 앞으로 뭘 더 이뤄야 한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70이 가까워지고 또 70을 넘어서고 나면 어느 순간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이제 남은 인생에서 과연 무엇을 챙기고 살아야 할까?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차이를 보게 됩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늘 불안해하고 어떤 분은 참 담담합니다. 어떤 분은 늘 바쁘고 어떤 분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도 아니고 자식이 잘 됐느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특히 70이 넘어서도 마음이 비교적 편안하고 몸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일상이 안정된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이 되니까 이제 다 필요 없더라.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걸 알게 됩니다. 괜히 욕심냈던 것들, 끝까지 붙들고 있던 체면, 놓지 못해 스스로를 괴롭혔던 집착,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삶이 단순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해진 삶 속에서 끝까지 챙겨야 할 것들은 아주 명확해졌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결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몸으로 아는 분들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경로당에서, 시장 골목에서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비슷한 말들이 반복됩니다. 이제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챙기면 된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가 되면 정말로 다른 건 다 내려놓아도 끝까지 챙겨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실제 어르신들의 삶과 사례를 통해 아주 쉽게 풀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겁을 주는 이야기도 아니고 뭘 더 준비하라고 몰아붙이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 오신 분들께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기준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아, 이건 내가 이미 챙기고 있네. 아, 이건 지금부터라도 챙겨야겠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기준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경쟁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70세가 되면 다 내려놓아도 끝까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내 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몸이 중요하다는 걸 누가 모르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보면 몸을 제일 마지막에 챙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젊을 때는 몸을 혹사해도 버텼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참고 넘기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견디고, 몸보다 책임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도 그 방식 그대로 살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 번 무너지면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젊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실을 아주 일찍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몸을 쓰는 인생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인생으로 방향을 바꾼 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 관리는 대단한 운동이나 비싼 보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태도의 변화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쉴 줄 아는 것, 아프면 버티지 않고 살피는 것, 예전처럼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본인 몸보다 가족과 일을 먼저 챙기며 살아오셨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예전처럼 움직이려고 하다 크게 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아주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몸을 도구처럼 쓰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어르신은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몸이 무거우면 외출을 미루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남 눈치보다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80대 중반이 된 지금도 큰 병 없이 일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몸을 끝까지 무시한 분들은 늘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조금만 더 버틸 걸. 그때 쉬었어야 했는데 70세 이후에는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조율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피곤함, 어지러움, 관절 통증, 이 모든 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가 아니라 조언입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이 조언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오늘은 여기까지 이 선을 지키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몸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아직도 산에 간다더라. 누구는 새벽마다 운동한다더라.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몸의 기준은 내 몸이 정합니다. 이 태도가 몸을 오래 쓰게 합니다. 70세 이후에는 몸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삶의 절반은 지킨 것입니다. 몸이 있어야 마음도 움직이고 사람도 만나고 일상도 유지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많아도 몸이 무너지면 모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70이 넘으면 첫 번째로 챙겨야 할 것은 욕심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오직 내 몸입니다. 두 번째로 70세가 되면 아무리 다른 것이 있어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마음 타령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노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몸보다 마음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몸이 조금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약도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삶이 비교적 편안한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억울한 일도 참았고, 손해보는 일도 많았고, 말 못할 감정도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마음의 찌꺼기들이 노년이 되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섭섭함, 서운함, 억울함, 분노, 이런 감정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으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늙어버립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이 감정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쪽을 선택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식 문제로 평생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참고 살았지만 70이 넘어서도 그 생각만 하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이 마음으로는 내가 먼저 죽겠다. 그날 이후 이 어르신은 자식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그 인생이라고 스스로 선을 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잠이 편해졌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음은 몸보다 먼저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모든 감정을 다 끌어안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는 마음 상하는 일을 굳이 만들지 않는다. 전화 한 통에도 마음이 불편해질 것 같으면 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에너지를 빼앗는 자리에는 점점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당당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노년을 오래 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을 계속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집중합니다. 오늘 밥을 먹었는지, 오늘 햇볕을 봤는지, 오늘 누군가와 웃었는지, 이 작은 것들이 마음을 지탱합니다.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대단한 명상이나 어려운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방향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연습입니다. 싫은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기대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 관리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타인일 수도 있고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괴롭히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오늘은 이 정도면 됐다고 스스로를 놓아줍니다.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는 힘은 곧 삶을 오래 유지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70이 넘으면 두 번째로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재산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도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70세가 되면
아무리 다른 것이 있어도 끝까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사람과의 거리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끊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롭게 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와는 거리를 둘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넓을수록 좋다고 배웠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부르면 달려가야 하고, 싫어도 웃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된다고, 그래야 어른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도 그 기준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삶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달아갑니다. 오래 사는 분들을 보면 사람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관계가 아주 단단합니다. 이분들은 누구에게나 잘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연락에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불편한 자리, 에너지를 빼앗는 만남, 의무처럼 이어지는 관계에서 조용히 물러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경조사가 있으면 무조건 챙기는 성격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멀어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0을 넘긴 어느 해 한 번 다녀온 자리에서 며칠을 알아누웠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예의가 아니라 내 몸을 해치는 일이구나. 그 이후로 이 어르신은 꼭 가야 하는 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 선택 이후 몸도 마음도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안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거절하면 미안했고 빠지면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그 미안함이 수명을 깎아먹습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는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야 남과도 오래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식과의 거리입니다. 자식은 소중하지만 자식 인생까지 끝까지 끌어안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자식 문제로 하루 종일 마음을 쓰는 분들은 노년이 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식은 자식의 인생, 나는 나의 인생이라고 선을 긋는 분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고 필요할 때는 도와주되 기대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거리감이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70세 이후의 부부는 젊을 때처럼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리듬, 각자의 시간,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는 부부가 끝까지 갑니다. 오래 사는 부부일수록 함께 있는 시간보다 각자 편안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균형이 서로를 지치지 않게 합니다. 또 하나, 70세 이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조심스럽게 들여옵니다. 갑자기 가까워지는 사람,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 사적인 이야기를 빨리 묻는 사람, 이런 관계에는 속도를 늦춥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사람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보고, 천천히 판단하고, 천천히 마음을 엽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잘 지키는 분들은 감정 소모가 적고 분쟁이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이 몸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70이 넘어서 사람 관계가 단순해질수록 몸도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구의 평가에 인생을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편안한 사람,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70세 이후에는 관계를 늘리는 인생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인생입니다. 이 정리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이어질 때 노년은 훨씬 길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끝까지 챙겨야 할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사람과의 거리입니다. 지금까지 70세가 되면 다 필요 없고 끝까지 챙겨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가셨을 겁니다. 젊을 때에나 참고 견디던 시절,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며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나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몸과 마음을 혹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왔고 이미 충분히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의 인생은 더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잘 남기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몸을 챙긴다는 것은 아직도 내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고,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이제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사람과의 거리를 챙긴다는 것은 남은 시간을 내 편안함 쪽으로 정렬하는 선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사람 관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가 단순해질수록 몸과 마음은 더 오래 버텨줍니다. 현장에서 보면 오래 사는 분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비결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이만큼, 이 선을 지키는 힘, 그 힘이 쌓여 긴 인생이 됩니다. 혹시 지금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은 아직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고, 마음은 아직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가볍게, 조금만 나를 먼저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내려놓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정리의 시간이지 포기의 시간이 아닙니다. 덜어내서 가볍게 만드는 시간이고 남겨서 오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밥을 잘 드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이고, 오늘 마음이 조금 편했다면 그것으로 잘 산 하루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웃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좋은 날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작은 기준 하나쯤은 남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충분히 잘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하고 무탈하시기를 바랍니다.